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저녁에 여당과의 만찬에서 이 혹시 표 단속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류도 좀 감지가 되긴 했는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아, 역시 MZ세대 의원은 다릅니다. 제가 방송 듣다 보니까 장경태, 김재섭 의원 함께하는 코너 계시잖아요. 거기서 제 이름 깜짝 나와가지고 놀랐는데 제가 더 MZ죠. 이 오늘 개천절 휴일이기 때문에 이 저 면티에 이렇게 점퍼를 입고 이 정장을 하지 않은 모습이 아주 새롭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복장하고 다시 국회 들어가서 국정감사 준비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여권 여당의 최연소 의원이잖아요. 이 국정감사도 중요하긴 한데 이 저 남아 있는 이 주제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했어요. 명품백 관련해서 검찰은 국민 법감정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법률가의 양심으로서 이거 최선의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야당발 탄핵 공세가 더 강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검찰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믿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검찰이나 이런 법 관련해서도 양심적으로 이제 판단한 부분이 있을 텐데 야당은 어떻게든 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공세로 치부할 거기 때문에 10월 국감이 녹록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특검법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요 사안이 뭐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은 10월 10일이 이제 공직선거법 저 공소시효 만료니까 이제 공천 개입 의혹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전에 재표결 올린다는 거거든요. 이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부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언론분들이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뭐 물론 내부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의 목소리라든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일단 특검이라는 것은 사법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법적 모순점이 있는 특검을 여야 합의되지 않은 채로 통과시킬 때 동의하는 여당 의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만약에 정말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동의 없이 가결된다면 이것은 정말 정권의 치명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가지고 그거 레임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원하는 여당 의원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8명 모두 다 부결표 던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혹시 부담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라든지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저희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입장을 표명한다라든지 끊고 가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당 내부에서도 계속 전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특검이 통과돼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특검을 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여사 사과와 관련해서 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여사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수가 야당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 사과하게 되는 입장 표명하게 되는 모습이 가장 최악의 상황일 텐데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여당과 또 정부 대통령실에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 공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거는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변명이라고 생각될 것 같고요. 빨리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저희가 이렇게 먼저 자정하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는 모습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단순히 예를 들면 뭐 디올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 과거 일에 대한 사과, 입장표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은 이제 2년 반의 대통령 임기 동안의 여사의 활동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다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대선 때 사실은 조용한 내조를 사과 하실 때 할 때 조용한 내조 하겠다. 아내로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조용한 내조에서 바뀐 국면이잖아요. 그 바뀐 상황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한번 여사께서 입장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예. 그리고 나서 공개 행보한다면 예. 지금의 비판보다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예. 제2부속실 설치가 된다면 앞으로 여사 활동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예.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견제를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예. 제2부속실 설치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여사의 사과 문제하고 앞으로의 활동의 문제, 입장 표명 이런 거에 대한 여당 의원들 속내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예.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의원분들도 이제 주말이면 지역구에 다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구에서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평일에 여의도를 모이시면 이야기들 주고받는데 예. 대부분 국민들 생각이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듣는 귀가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여사에 대해서는 비슷한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할 뿐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저 기사가 났어요. 저 주로 이제 인터뷰가 있어요. 저 보니까 김용태 의원은 특별감찰관 임명 약속 안 지켜져서 국민들의 시간 끌기로 본다. 권영세 의원은 야당 공세가 더 독해질 것이다. 진솔한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의 침묵을 김 여사 동조로 착각하지 말라. 책임은 안 사라진다. 그런데 이 세 의원의 공통점 수도권입니다. 영남 의원들은 없거든요. 거기 그 박형수 의원인가요? 박형수 의원이 있구나. 예. 주로 이제 TK 쪽은 저 별로 안 보여서 이 수도권 의원들하고 영남 의원들, 소위 말하는 친윤 핵심 의원들하고 아닌 의원들 간의 온도차가 다른 건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시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TK나 PK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비공개적을 떠나서 아무래도 그분들도 대통령실로 나름대로의 여론 전달 창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찬이 있었어요. 원내대표단하고 이제 저 대통령실 만찬이 있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저 국정감사 앞두고 뭐 의례적으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언론에서 뭐 한 대표 패싱이다 뭐 재표결 앞두고 표단속이다 이런 해석들이 좀 붙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표단속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부권에 대한 그러니까 제2요구권에 대해서 부결한다는 것은 여당 대부분이 다 동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표단속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설명했던 대로 국감 앞두고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이제 만찬이었으니까요. 너무 거기서 확대 해석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례하는 그냥 만찬 정도다. 거기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분들 함께 하셨으니까 원내의 시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권에 또 하나의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전직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김대남 씨 녹취록 다 들으셨죠? 이거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이분이 쓸데없는 공명심이 있는 분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뭔가 배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뭔가 어떤 일을 벌여서 약간 이쁨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내려고 했던 거, 공을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다 잘못된 이러한 공명심으로 지금 이런 것이 또 기자분하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자칫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배우는 없을 거다? 단독 플레이일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해당 매체에 그러한 것을 공작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당대회 때는 저희 보수 유권자분들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해당 매체가 보수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에서 한동훈 대표 지시로 저 감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감찰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굳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입장이신가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본인께서 탈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찰하기보다는 감찰도 여기서 멈추는 게 낫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해당 분도 여러 가지 뭐 본인도 아쉽겠지만 그 금융기관의 상임감사인가요? 그 자리에서도 그만 내려오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정치적으로 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더 확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들리는데. 저희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이걸 감찰하고 까내고 밝히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정당과 또 정부에 침 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 친한계라고 에서는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총선 때 여론조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았을까? 이 위치에서 배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뭐 이제 대외비라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당시에 그냥 그런 풍문 형태로 돌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었죠.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풍문이었을 텐데 그런 걸 그냥 듣고 마치 본인이 정보가 있는 양 해당 기자와 통화하셨던 거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걸 막 감찰해가지고 만약에 뭐 배후 세력이 나오고 막 이러면 소위 말하는 친한 친윤 또는 당과 용산의 파열음이 날 수도 있으니 여기서 어느 정도 그냥 정치적으로 정리하자 이런 입장이세요? 저는 뭐 배후 세력이 일단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걸 떠나서 감찰을 계속 탈당했는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또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시그널이? 지금 당정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언론에서 또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더 확전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감정 싸움으로 계속 번져 나가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런 대표 측 인사라는 식으로 인터뷰가 계속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엔 당정의 감정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대남 그분도 해당 금융기관의 그 직책에서 사퇴하고 끝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실에서는 특히 이제 친윤계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정 갈등을 키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그럼 왜 이렇게 감찰 지시까지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근거 없는 그러한 풍문들을 돌았고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가 그런 것을 해당 기자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당의 대표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할 뭐 의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당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김대남 씨도 본인 거취를 정치적으로 결정하셔서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 좀 볼게요. 명태균 씨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제 JTBC가 이 명태균 씨와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텔레그램 대화를 봤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단수는 나 역시 좋다. 그런데 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거든요. 그 텔레그램을 JTBC가 봤다는 건데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는 여사가 답장할 수 있지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로는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이 내용만으로는. 그리고 저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공천 관련해 가지고 뭐 많은 분들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해당 분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면 리액션은 있잖아요. 아마 여사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답을 줬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다만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여사가 이 공천에 대해서 리액션이 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여사에게 부탁했을까 뭐 이런 거. 뭐 그렇기도 하고 굳이 여사께서 이게 뭐 리액션을 굳이 뭐 공천 개입을 계속 야당이 몰고 갈 수 있는 이 상황에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었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명태균 씨가 어제 또 이 명태균 씨 관련된 게 JTBC 시사 프로에서 이준석 의원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입당 전에 그리고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만나는 자리에 명태균 씨가 동석을 했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 얘기에 따르면 본인과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명태균 씨다. 이런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했거든요. 당시에 지도 보셨잖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두 분이 만나는 자리에 이 명 씨라는 분이 함께 하시는지 몰랐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 언론 기사 접하면서. 그래요? 공식 창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명 씨를 굳이 그 자리에 누구가 먼저 이렇게 동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좀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굳이 이런 분들하고의 연락을 계속 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나에 대한 대통령과 여사가 그러니까 선거 때 명태균 씨가 설사 도왔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연락을 안 하는 것이 맞았다. 그게 공적 책임감으로서 더 맞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다만 어쨌든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공천 개입 의혹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상임위가 혹시 어디세요? 전 교육위원회입니다. 아, 교육위원회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의 어떤 뭐랄까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분에 대한 공세 이런 건 좀 없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요? 야당이 아마 1인 1의원이 여사를 공격하라는 지령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여사 논문 관련해서 아주 집요하게 지금 교육위에서도 야당이 논쟁 중인데 아니 교육위는 유보통합, 의대정원 증언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습니다. 근데 여사 논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증인 채택하려고 하는 이 시도들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하는구나 생각 좀 들었습니다. 결국 증인 채택이 됐습니까? 야당 단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대학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